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37호 제3면 기사입니다.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관련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포사, 은 4월 28일, 화, 제1교육위원회 위원실에서 전국 및 경기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이하 장패연,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하 전장야협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장패연과 전장야협에서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받기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과 열악한 경기도 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늘려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 단체에서는 매년 물가 상승률은 증가하고 있는데 지원되고 있는 예산으로는 임대료를 지출하면 다른 운영비를 사용할 수 없다며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한 인력을 증원해 줄 것과 증원 인력의 인건비를 반영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증액을 요구했다. 이기형 의원은 헌법 제31조에 따라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차별 없고 장애 특성에 맞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관련 법 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내 각급 학교,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태 형식적으로 진행.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장애 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매년 1회 이상 도내 각 학교별로 수업계획 수립을 통해 교육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사, 이개인 SNS를 통해 경기도 교육청의 형식적인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이행 실태를 꼬집으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황대호 의원은 개인 SNS를 통해 정작 경기도 교육청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위한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고 각급 학교가 알아서 학교 운영비로 교육을 운영하도록 방치하고 있어 각급 학교의 71%가 예산을 아끼기 위한 형식적인 시청각 교육으로만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경기도 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에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감 및 학교장은 장애인 강사가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전문 외부 강사를 활용한 학교의 비율은 29%에 그치고 있고 이 중 겨우 48%만이 장애인 외부 강사를 활용하고 있을 뿐이라며 참으로 부끄러운 수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는 실태조사에 응답한 경기도 내 유초 중 고등학교 4,017개교 대비 14%, 575개교에 불과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황대호 의원은 지난 3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내실화를 논의하며 저학년일수록 중증장애인을 단순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어 현재 14%에 불과한 장애인 외부 전문 강사의 활용은 장애인식 개선의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대호 의원은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의 시작은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실질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학교에서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동영상 시청이나 대규모 강의에 의한 단순한 시수 채우기식 수업이 아닌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영혜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본회 가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평택 3, 이 대표 발의 한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이 29일 본회 가결되었다. 김 의원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인적 물적 자원 등의 부족으로 장애인 및 그 가족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는 실정임. 이에 중증장애인의 주간보호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조례의 제명 변경,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설치, 중증장애인 시설 이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만큼 이에 따른 사업이 추진되어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을 비롯한 도내 사회적 약자들이 제도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성남시 장애인 택시 바우처 확대 대상 2년 앞당겨. 뇌병변 지체 장애인도 요금 65% 할인. 택시 운수 종사자는 수요 창출. 성남시는 요금 65%를 할인받는 장애인 택시 바우처 사업 대상에 오는 5월 1일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지체 장애인 4,981명도 포함해 확대 시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수요 창출을 위해 애초 2022년 계획이던 확대 대상을 2년 앞당겼다.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은 뇌병변 지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도우려는 조처이기도 하다. 대상 확대를 위해 시는 올해 1억 8,700만 원의 사업비에 1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5일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시각신장 장애인 1,858명을 대상으로 시작한 성남시 택시 바우처는 모두 6,839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성남시에 등록된 택시를 이용한 뒤 신한장애인 복지카드로 결제하면 요금의 35%만 청구되는 방식이다.
나머지 65%의 택시 이용 요금은 성남시가 지원한다. 성남시는 내년도엔 택시 바우처 사업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359명 모두로 확대한다. 대상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로 신한장애인 복지카드, 신용직불을 가지고 가 장애인 택시 바우처 이용 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신한장애인 복지카드가 없는 사람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신청하고 나서 발급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면 성남시 장애인 택시 바우처 혜택이 중지된다. 보산동 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통한 사각지대 발굴에 힘써. 동두천시 보산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경부영, 에서는 지난 4월 29일 사례관리 대상자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내용을 협의하고 연계 방법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녀의 갑작스런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생계 및 가족 돌봄의 위기를 겪고 있는 한부모 가구를 신규 사례관리 대상자를 선정하고 또한 기존에 관리해오던 3가구에 대한 점검과 사례관리 종결 1가구에 대한 사례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경부영 동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대상자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통해 사례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숨은 일꾼. 동두천시 지역자율방재단. 동두천시 시장 최용덕 소속 지역자율방재단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방역활동에 헌신을 다하고 있다. 방재단은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 2월 말 방역 발대식을 시작으로 2달여간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4월 30일까지 연인원 1,482명이 참여해 어린이집, 학원, 복지시설, 경로당, 공원, 정류장, 전철역 등 2,500여 곳에서 방역을 실시했다. 방역활동 초기에는 방역 방법이 정립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는 내 집,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방역 전문업체 못지않게 꼼꼼히 방역에 임해 수혜기관과 시민들로부터 큰 응원과 격려를 받고 있다. 한편 14개 단체 200여 명으로 구성된 방재단은 동두천지기미,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분여회, 방범기동순찰연합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적십자지구협의회, 해병전우회, 애향동지회, 로컬드림봉사회, 자유총연맹 여성회, 주민자치위원회, 모범운전자회, 특전동지회, 재난통신지원단 등의 봉사단체가 방역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모두가 일상생활로 복귀할 때까지 시민들을 위한 방역봉사에 헌신할 것의 뜻을 모았다.